굿모닝. 와, 잠시 한 일주일 동안 우리 나라를 좀 비웠더니 그 사이에 가을이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겨울이 돼버렸어요. 네, 야, 대한민국은 이래서 매력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이게 며칠만 있다가 산에 오면은 크게 분위기가 바뀌고 예. 걱정하셨죠? 이게 또 며칠 동안 또 안 올라오고. 근데 제가 아마추어가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뭐 광고 같은 거 안 붙이잖아요. 구독자 관리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께는 좀 미안하긴 한데 아직은 제가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조금 바쁘고 또 급한 일이 있고 그러면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쓸데없는 말로 여러분의 시간을 뺏기 싫어서 뭔가 이렇게 전할 이야기가 전혀 안 떠오르거나 그러면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사실 그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오성식의 아침 방송에서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에 딱 쌓아 올리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게 여건상 잘 안 되네요.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올 때 이제 비행기에서 만난 그 캐나다 부부가 있었는데요.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와이프가 한 살 더 많더라고요. 남자가 60년생,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61년생인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태국 간대요, 태국. 그래서 1년에 한 4개월씩 이번에 가면 4개월 그 정도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이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 했더니 카펜터, 그러니까 목수.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런 그 목공 일하고 집 짓는데 이 목수 돈 많이 버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아내분은 마사지 테라피스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 그래요. 4개월씩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서너 군데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한 군데서 뭐 한 달 정도씩 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멋진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게 요즘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만 뼈 빠지게 하다가 깨꼬랑 해가지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의미 있는 이제 다 그 시즌별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학생 때는 공부하고 30, 40대는 열심히 돈 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역시 뭐니 해도 그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money is freedom, 돈은 곧 자유다. 돈이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시야로,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감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죠. 다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이런 부자의 감각, 부자들의 생활 양식, 부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런 그 생활 습관을 몸에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다음에 뭐 국가나 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개인도 좀 잘 사는 사람, 똑바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런 거를 좀 엿보고
그런 거를 내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고, 또 기왕이면은 선진국 좀 잘 사는 나라에 좀 가서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사나,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갖고 한번 이렇게 이해도 해보고, 네. 그래서 결국은 많이 보고 내 스스로가 느끼고, 그래서 내 스스로의 가치관, 내 스스로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가 발전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왠지 이런 거 있어요. 나하고 입장이 같은 사람하고 있으면 편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취직을 한다고 칩시다. 많은 경우에 사장이 나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사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못 산다고 쳤을 때, 못 살고 그러면은 왠지 그 사장하고의 이 직원과의 거리가 없는 것 같고 되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예, 되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금 똑같은 입장이지만 으쌰으쌰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예, 이렇게 많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으로 얘기하면 좀 사장이 이렇게 잘 살고 나하고 거리가 먼 저 사람은 저기 가 있고 나는 이래, 그런 경우 이제 그 사장하고의 융합이 좀 덜 되죠. 나의 마음을 좀 덜 이해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좀 부자인 사장이 회사를 부유하게 이끌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 물론 부모로부터 무슨 물려받아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그런 사람 말고, 예, 그런 사람은 그런 능력이 적을 수 있죠. 예, 그런 능력이 적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뭐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뭐 이렇게 갖고 부자가 된 어떤 그런 사람은 그런 그 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부자가 되는가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못 살았다가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장이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참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밑에 있는 직원들을 부자로 이끌어줄 수도 있고 그 회사가 부자로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더욱더 중요한 거는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장이 자기의 개인 재산으로 그 회사의 위기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는 그런 사장을 싫어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 하나 들고, 저는 가끔 제가 왜 이제 그 부산 대구 갈 때 SRT, KTX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참 그래, 이게 참 신기하다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KTX나 SRT에는 특석이라는 게 있죠. 일반석과 특석이 있습니다. 일반석은 두 좌석 그래서 이제 이 객차 안에 4열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석은 한 석, 두 석, 그래서 3열이 배정되어 있죠. 훨씬 편하죠, 특석이.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 기준에선 신기한 겁니다. 네. 뭐 어떤 사람 기준에선 당연한 것일지 몰라도 제 기준에서는 참 신기합니다. 왜? 저는 일반석을 타니까요. 특실이 일반실보다 훨씬 빨리 마감이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특실이 일반실보다 훨씬 빨리 매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무궁화호보다 뭐 KTX가 비싸다, 그건 이해가 되죠. 무궁화호는 예를 들어서 뭐 부산까지 가는데 한 4시간 걸린다 그러면 뭐 KTX 타면 2시간 반, 2시간 40분 뭐 요 정도면 가니까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근데 일반실이나 특실이나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특실이 훨씬 빨리 매진이 된다고요. 이제 제가 사실 일반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뭐 꼭 돈 때문은 아니고요. 저는 계속 그 기차 타고 가면서도 전화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복도에 나와서 계속 전화 걸고 가고 그래서 뭐 특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속버스도 보면은 프리미엄 고속버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완전 누워서 올 수 있는 그런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훨씬 비싸죠. 일반 고속버스 그런 거보다는 우등 고속버스 이런 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싼데도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먼저 매진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언뜻 생각하면은 싸면은 다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저렴한 거를 이용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히려 비싼 것들이 더 빨리 팔리고 비싼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제가 캐나다를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도 대한항공이 뭐 에어 캐나다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렇게 직항은 이제 대한항공하고 에어 캐나다밖에 없는데 뭐 달리 이렇게 싸게 가는 방법 많이 있죠. 한번 갈아타고 가는 방법, 이런 방법. 그런데 대한항공이 제일 비쌉니다. 그 비싼데도 제일 먼저 매진이 됩니다. 표가. 그거 보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게 아니고 다 비싸면 비싼 데는 이유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부자들은 부자가 되었을까? 저도 계속 연구 중에 있거든요. 저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저는 제 삶에 만족합니다. 뭐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뭐를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한창 30대 때 막 잘 나갈 때, 야, 이렇게 막 잘 나가면 뭐 대기업 내가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한 개를 얻으면 반드시 한 개는 잃게 돼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성식 같은 사람이 제가 만약에 대기업을 하면은, 기업을 크게 하면은 그 회사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안 된다의 한 표가 아니라 안 된다의 100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저 많이 봐서 아시지만 제가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고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큰 조직을 도무지 이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조직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큰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그리고 표정도 좀 관리도 좀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좀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큰 조직을 이끄는 거지. 저처럼 그냥 매주 고잘 안에 있는 거 다 안 돼. 그거는 안 돼. 근데 저는 차라리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저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게 저의 그 오성식의 그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도 제가 방송 안 하는 이유를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심지어 유튜브도 지금 이게 고정된 시간에 좀 방송을 좀 주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지만 제가 그거 못 하잖아요. 왜? 구속되기 싫어서.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하고, 하고 싶은 말 없을 땐 안 하고, 그 대신 내가 한다고 약속을 지킨 거는 꼭 해야죠. 그거는 꼭 지켜야지.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한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싫어. 나는 구속이 싫어. 그냥 저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큰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포기. 그래서 한 개를 잃으면은 한 개를 얻고, 한 개를 얻으면 반드시 한 개를 잃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삶을 택한 겁니다. 지금 상태에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쓸데없는 말 많이 해봤는데요. 어쨌든 자유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학도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부자들의 그 삶을 한번 연구해 보는 거,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어휴, 가위바위보도 잘 못하네. 가위바위보. 이게 손가락이 이러니까 안 되죠. 파토 다시. 가위바위보. 두 번 더.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